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강인한 정신력을 전파하는 빛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용기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자기 안에 잠든 거인의 힘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평범하고 안일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고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며 그들이 지금 어떤 차를 모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직장으로 승진했는지 집착적으로 파고듭니다. 과거에 겪었던 부당한 일, 실패의 기억,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실망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원망의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도 태양은 어김없이 뜨고 집니다. 시간은 결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아픔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뿐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시련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점령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의 모든 목표와 야망, 꿈은 창밖으로 내던져진 것처럼 무력해집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고 밤새워 노력한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승진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당신보다 아부를 더 잘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상황에 주저앉아 인생이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풀을 털고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모든 좌절이 당신을 더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소유해야 합니다. 인생이 당신의 마음을 소유하게 두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흩어진 정신을 다시 게임에 집중시키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포기란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실패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저는 수없이 실패합니다. 거의 매일 실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제 자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대부분 그 대답은 예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실패이고 진짜 포기입니다. 저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끈기, 투지, 열망, 그리고 희생을 봅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라고 부릅니다. 인생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결국 가장 독하게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과거의 나약한 저를 버리고 새로운 저를 창조했습니다. 제 안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되 그것을 뛰어넘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24살, 한 달에 $1,000를 벌며 바퀴벌레가 나오지 않기만을 기도하던
130kg의 거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50대가 되어 만약 그때 도전했다면 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또 실패할 것이다. 계속해서 실패하겠지만 결국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저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성공은 결코 직선으로 뻗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한 미로와 같습니다. 마침내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기부여가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기부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동기부여 없이도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열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평범함과 비범함이 갈라집니다. 당신의 마음을 동기부여라는 얄팍한 감정 너머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물론 좋겠지요. 그것은 꺼져가는 불씨에 던져 넣는 장작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가장 없는 날, 가장 최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동기부여는 그저 하나의 단어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가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라는 변덕스러운 감정이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열정도, 동기부여도, 환희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저 매일매일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과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열쇠는 당신 자신이라는 무한한 에너지원을 갖는 것입니다. 과거의 저에게는 열정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반드시 무언가를 이뤄낼 것이다라는 뜨거운 불덩이가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힘든 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당신은 당신 자신의 동기부여가이자 코치이자 트레이너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처참하게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일터에 나설 때는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당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욕이 넘칠 수 있나요? 라고 물을 때 당신은 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에 필요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인생을 향해 돌진하기 위해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완벽하게 정렬되기를 기다리나요? 세상에 그런 기적은 오지 않습니다. 변화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시작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각자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비만이라는 시험지가, 어떤 이에게는 우울증이라는 시험지가 주어집니다.
군대에서 무거운 군장을 매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배터리, 물, 여분의 장비가 들어있죠. 당신의 여분의 장비는 바로 당신이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혼자서 오롯이 그것을 마주하는 것뿐입니다. 가장 하기 싫은 날, 당신은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닥치고 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해내는 겁니다. 저는 최고의 주자는 아니었지만 경쟁자들의 스케줄을 파악하고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밤낮으로 달렸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종의 심리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야수처럼, 독종처럼 우리는 결코 배부르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 제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차를 타고 지나가더니 잠시 후 차를 돌려 제 옆에 세우고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미친 날씨에 이러고 있는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없으니까요. 때로는 당신의 동기부여는 다른 누구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의사도, 변호사도, 교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독종들도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사는 곳이 너무 춥습니까? 아니면 너무 덥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나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지지 않기 위한 자기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황이, 환경이 당신의 머릿속 공간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와 같은 의심의 목소리가 홍수처럼 밀려들 때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은 반복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처한 이 끔찍한 상황을 지배하기 위해 쏟아부었던 수많은 반복과 노력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왜 도중에 멈추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는 것이 당신을 충분히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고 평균적인 삶에 머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터에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세상을 걸으며 평균적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냈나요? 저는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알려줘도 당신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고 아이들에게 입맞추고 곧바로 출근하는 그 안일한 일상을 반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잠들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나중에 병상에 누워 70, 80, 90세가 되었을 때 내 인생에서 무언가 빠진 것 같아라는 공허함을 느끼며 후회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당신의 내면은 항상 텅 비어 있을 겁니다. 제 몸에는 단 하나의 공허한 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의 마법의 무략이 무엇인지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 두려움,
자기의심의 가장 밑바닥에서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던 진짜 나를 발견하고 정직하게 마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에서 거짓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으로 가서 그것을 고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회로 차단기와 같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무엇이 당신을 포기하게 만드는지 알아내십시오. 새해 결심을 떠올려 보십시오. 천몇 주 동안은 최고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출근 시간은 늦어지고 옷차림은 흐트러지고 아침 식사는 거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일에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강인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매일 반복하십시오. 독하게 버티십시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잠재력의 고작 20%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0%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고통, 실패, 자기의심, 그리고 어둠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끝에 찬란한 빛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험난한 여정을 통과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저 원시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의 뇌는 안 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말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제부터 이게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야.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횟수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어딘가에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를, 당신의 직업을, 당신의 배우자를 원하는 배고픈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 생각은 당신을 잠 못 들게 하고 끊임없이 채찍질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추격하도록 두지 말고 당신이 추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그들의 공간을 차지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모든 순간, 당신이 최고가 되기 위해 희생했던 그 모든 시간과 나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에는 눈에 보이는 흉터도 있고 보이지 않는 흉터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불행했던 어린 시절, 실패의 기억들이 뇌리의 흉터처럼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그 흉터들을 숨기려 하지만 흉터는 우리의 과거가 실제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흉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때로는 고통은 고통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좋지만 그처럼 몸이 망가지고 싶지는 않아 당신은 노력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구덩이, 못, 우회로가 가득합니다. 네, 당신들 중 다수는 흉터 하나 없이 잘 보존된 몸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력서 역시 텅 비어 있을 겁니다. 자기 존중과 자기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바꾸십시오. 나 자신이라는 개념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런데도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라서, 새해라서, 내 생일이라서 쉰다고요? 시간이 당신의 생일을 신경 쓸 것 같습니까? 당신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인생에서는 당신이 군중을 압도하고 있다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압도적인 느낌을 받을 때까지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충분히 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인생은 거대한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밧줄을 밀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밧줄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대 밖으로 제 자신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매 걸음마다 저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은 기꺼이 침대 밖으로, 무기력한 밖으로, 인생이 당신에게 던지는 모든 어려움 밖으로 당신 자신을 끌어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 전쟁 안에는 수많은 전투가 있고 그 전투는 바로 선택입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공부하기 어려우니 포기할 것인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 것인가, 당신이 실패했을 때 부모님을, 선생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탓해야 할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어느 순간 당신은 아무런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목표 없이도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결코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그 마법 같은 목표는 사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인생의 제1의 목표는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 싫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으십시오.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거대한 분기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당신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날,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날씨가 좋고 잠을 푹 잤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무언가를 정복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최악인 날, 몸은 망가졌고 우울하고 비참한 기분일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그런 날에도 일어나서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